안녕하세요.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국어 양병철입니다. 수험생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선생님이 EBS 수능 완성 교재에 있는 비문학 지문 하나를 설명해 주겠습니다. 거기 82쪽이고요. 유형 연습 3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이 지문을 설명해 주겠습니다. 설명하기 전에 비문학 공부하는 방법을 좀 알려줄 테니까 꼭 익히세요. 알았죠? 비문학 지문은 1단계. 일단 시간을 6분에서 7분 정도로 정하시고 지문을 빨리 읽고 문제까지 한 번에 푸는 연습을 하세요. 중간에 지문 읽다가 이해가 안 된다고 다시 반복해서 읽지 말고,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빨리 읽고 바로 여러분들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세요. 지문을 읽을 때는 여러분들 일단은 중심 대상이 뭔지, 글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글 전체의 주제는 무엇인지를 찾겠다, 이해하겠다는 생각으로 읽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문도 이해가 되고 문제도 다 맞췄다, 그리고 정답의 근거를 확실하게 다 알겠다라고 하면 일단 그 지문 공부는 끝난 겁니다. 근데 지문도 어렵고 문제도 다 맞히지 못했다, 그리고 문제의 정답이 무엇이 근거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세요. 두 번째 단계는 지문을 이해가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읽고 지문을 꼼꼼하게 이해하세요. 그리고 문제를 다시 푸세요. 문제 다시 풀기. 그래서 문제의 정답이 왜 이게 정답인지 근거가 명확하게 떠오를 때까지 집중을 해서 문제를 푸세요. 그래서 만약에 해설지를 보고 만약에 정답을 맞췄는데 내가 생각한 정답의 근거가 해설지의 내용과 같다라고 하면 그 지문의 공부는 끝난 겁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공부를 하라고 하는 이유는 정답지를 빨리, 해설지를 빨리 보는 습관을 좀 버렸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시간이 없지 않습니다. 지금 아직 수능 때까지 많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비문학을 좀 집중해서 정말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정성스럽게 공부한다면 여러분들은 훨씬 더 빨리 비문학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유형 연습 세 번째 지문을 요약을 해주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19세기 후반 아르누보, 즉 새로운 예술을 표방했던 예술공예 운동은 중세적인 손노동의 부활을 추구했던 예술운동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문단에서 뭐 소개한 거예요? 대상을 소개한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뭐? 예술공예운동. 예술공예운동은 중세적인 손노동의 부활을 뭐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인적 수공예는 산업혁명 이후 확산된 대량 생산 공업으로 인해서 급격히 몰락합니다. 1851년에 개최된 만국박람회는 수공예 장인의 시대는 끝났다, 기계의 시대가 왔음을 알린 상징적 사건입니다. 기계적인 대량 생산은 단조로운 사물만을 반복 생산했고 이로 인해서 노동자는 노동으로부터 소외됐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뭐다? 예술공예운동이다, 이런 뜻이죠. 그죠? 그래서 두 번째부터 나머지 문장은 뭐를 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까? 등장 배경을 썼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지만 결국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예술공예운동의 목적입니다. 중세적인 손노동을 부활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장에 이러한 상황에서, 기계 시대의 상황에서 예술공예운동은 수공예 장인의 부활을 통해 기계적인 대량 생산에 신음하는 인간을 구원하고 하려고 한 게 목적이었다. 됐죠? 그럼 첫 번째 문단은 결국 예술공예운동에 뭐를 쓰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목적을 쓰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거기에 등장 배경을 쓰고 있다. 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면, 됐죠? 예술공예운동의 주창자인 윌리엄 모리스는 기계로 대량 생산된 저속한 가구와 공예품, 그리고
이를 생산한 기계를 거부하면서 수공의 방식으로 복귀할 것을 주장합니다. 아까 목적하고 똑같죠. 첫 번째 문단에 예술공예운동은 기계를 추악하고 퇴폐적인 것으로 치부하며 손노동을 통해서 대중을 위한 제품을 생산하고자 했다도 예술공예운동의 목적입니다. 그러나 세모처럼 예술공예운동은 중세 장인의 고귀한 노동의 부활과 기계에 신음하는 인간 구원이라는 순수한 목적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다. 이런 목적에도 불구하고 됐죠? 예술공예운동은 실패했다. 예술공예운동은 장인이 제작한 아름다운 수공예품을 일반 대중이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랐지만 대중은 관람자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 왜? 장인의 수공예품은 귀족적 향수를 지향하는 신흥 부르주아, 부르주아는 자본가죠. 부르주아들의 구매품이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결국 이제 수공예를 만들었어. 근데 너무 아름답게 만든 거야. 가격이 비싸. 결국 돈 있는 사람들만 샀다는 거죠. 대중이 향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특히 화려한 장식을 강조하면서 그 장식을 민중에게 확대시키려 했지만 그 장식성이 오히려 제품의 가격을 높였고 부르주아만이 아르누보를 즐길 수 있었다. 구매력의 차이가 존재하는 불평등 사회에서 아르누보의 정신은 실현될 수 없었다가 결국 실패의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원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예술공예운동이 일어났죠. 목적은 참 좋았어요. 알았죠? 하지만 결국 실패했다. 이게 답니다. 그래서 중심 대상과 핵심 내용만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서 지문을 읽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세 번째 문단에 가면 갑자기 다른 대상이 등장하죠. 바우하우스 네모 쳐보세요. 바우하우스는 예술공예운동의 중세적인 수공예에 대한 지향을 계승하면서 결국 요걸 뭐 한 거다? 계승했대요. 됐죠? 계승했습니다. 또 하나 예술공예운동이 지닌 현실적인 한계를 직시했다. 결국 계승도 하면서 뭐도 한계도 직시했다. 됐죠? 한계를 바로봤다. 그럼 결국 바우하우스는 결국 예술공예운동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노력하지 않았겠습니까? 저 뒤에 바우하우스는 1919년 독일에서 설립되었던 예술교육기관이자 예술변혁운동으로 이곳에서는 장인적 노동의 가능성을 찾고 그것을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교육이 실시돼. 교육기관이네, 바우하우스는. 바우하우스의 교육은요, 중세시대 수공업의 근간이었던 공방을 단위로 했습니다. 바우하우스는 교육기관입니다. 중세의 공방을 단위로 이루어졌어요. 됐죠? 중세의 공방을 단위로 이루어졌다. 가르치는 사람은 마이스터, 학생은 도제. 하지만 바우하우스에서는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 구분하지 않았다. 도제가 자신보다 숙련 수준이 높은 장인들과 작업의 전 과정을 함께 진행하면서 도제 자신이 스스로 배우게 되는 중세 공방 구조가 재현되었던 것이다. 됐죠? 그럼 이 바우하우스는 중세의 공방 구조를 따랐네요. 됐죠? 따랐네요. 그러나 하지만 중세 시대 공방과 다른 점도 좀 있었네. 공통점도 있었지만 도제가 스스로 터득하게 하는 공통점도 있었지만 차이점도 있었네. 바우하우스는 예술을 담당하는 조형 마이스터와 그 다음에 수공예를 담당하는 기능 마이스터 협력 체제를 토대로 구성되었다. 즉 바우하우스는 중세 공방의 장인의 역할을 조형 마이스터와 기능 마이스터로 구분하면서 이들 간의 협력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한 건 중세 공방과 다른 점이다. 됐죠? 중세 공방과 공통점도 있지만 무슨 점도 있었다? 이렇게 쓴 거네. 차이점도 있었다. 이해됐죠? 그래서 도제가 스스로 터득하는 건 같은 거지만 차이점은 기능 마이스터와 됐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조형 마이스터가 있어요. 구분을 했네. 조형 마이스터라 구분하고 결국 이 둘이 협력하는 구조를 만든 게 결국 바우하우스의 공방이네. 됐죠? 그리고 마지막 문장에 이는 예술공예운동이 중세 공방의 회고적 복원의 초점이
놓여 있었다는 점과는 또 차이점이네. 얘하고 얘는 또 차이점이 있네요. 알았죠? 그래서 바우하우스는 중세의 공방을 회고적으로 복원하려고 했던 예술 공예 운동과는 달리, 됐죠? 기능 마이스터와 조형 마이스터를 구분하고 둘이 협력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왜 이런 구조를 만들었겠어요? 예술 공예 운동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연결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한 대량 생산 공업을 거부하며 중세 장인의 복원을 시도했던 예술 공예 운동과 달리, 됐죠? 그러니까 예술 공예 운동은 일단 대량 생산을 거부했네요. 그죠? 대량 생산 공업을 거부하면서 중세 장인의 봉헌을 시도했던 예술공예 운동과 달리 바우하우스는 과학기술의 발달과 대량 생산 공업이 가져온 상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장인적 손기술을 복원하려고 했다. 즉 공업화를 무조건 배척한 것은 아니다. 결국 이제 대량 생산 공업, 생산 공업이라고 하죠. 쉽게 말하면 공업화를 거부한 게 바로 예술공예 운동이라면 바우하우스는 공업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했네. 이해됐죠?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죠? 적극적으로. 그럼 결국 이 글은 얘와 얘의 차이점도 있고 중세 공방과 바우하우스의 공방의 차이점도 있고 공통점도 있네요. 됐죠? 그래서 밑에 배척한 것이 아니라 공업화로부터 유래한 표준화의 가능성을 적극 도입하려 한 것이다. 그 제품만의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디자인, 표준화된 부품 생산, 대량 생산, 그리고 협력적 조립을 통해서 바우하우스는 손노동과 아름다움과 대중의 향유를 다 포용하려고 했네요. 그래서 바로 예술 공예 운동의 한계를 극복하려고 한 거네요. 됐죠? 바우하우스의 설립자 그로피우스는 바우하우스가 추구한 예술을 장난감 블록 쌓기에 비유했네. 이 비유는 이해를 하라고 제시한 겁니다. 블록이라는 건 여러분들 아주 단순한 구조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 여러 개를 짜 맞춰요. 그죠? 그래서 다양한 형태를 만들 수 있는 게 블록입니다. 그래서 뒤에 표준화된 부품이 다양한 형태의 구성물로 조립됨으로써 최대의 표준화와 최대의 다양성을 추구하면서 각각의 경계를 없애려 하거나 분명한 경계를 뭐 했다? 없애려고 했겠죠. 그래서 밑에 최대의 다양성이 결합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다시 말해서 바우하우스는 손노동과 예술 그리고 대량 생산 산업의 융합을 추구하면서 각각의 경계를 없애려 하거나 분명한 경계를 긋기보다는 흐릿한 경계 사이에서 각자 공존하며 협력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 게 바로 바우하우스의 뭐다? 이것도 목적이네. 됐죠? 지문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목적에는 뭐가 있어요? 손노동 플러스 예술성 플러스 대중 향유, 이게 바로 바우하우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5번째 문단에 가면 바우하우스에서 표준형은 만들기 쉬운 공장 생산품은 아니다. 문명사회에서 최고 수준의 원형, 우수한 표준을 의미한다. 따라서 바우하우스는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라는 명제로 대표되는 단순화된 밑줄과 기능적 형태미를 추구했다. 이게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기능적 형태미. 이게 바우하우스가 추구한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능도 중시하고 형태도 중시한 겁니다. 됐죠? 기능적이면서 아름다운 것. 이는 구조를 성립하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요소만을 사용함으로써 장식이 일절 배제된 간결한 형태로 표출됐다. 이러한 바우하우스의 기능 미학이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다. 이게 답니다. 그럼 이 지문을 읽거라면 대상은 얘와 얘라는 걸 알 수 있죠. 전체 구조를 보면 예술 공예 운동이 손노동 부활을 목적으로 했어요. 근데 결국 실패하고 바우하우스는 예술 공예 운동을 계승하지만 한계를 직시하고 중세 공방과 다른 기능적 마이스터, 그 다음에 조형적 마이스터를 구분하고 협력하게 해서
손노동과 예술과 대중이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우하우스의 목적이었다. 다시 말하면 기능적 형태미를 추구한 게 바우하우스다. 이렇게 이해하면 지문이 아주 부드럽게 이해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항상 비문학에서는 중심 대상, 글의 구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글의 중심 내용이 뭐냐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자, 1번 문제를 보면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걸 찾아라. 당대의 문제의식을 배경으로 일어난, 맞죠? 대량 생산 공업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하고 등장한 게 예술공예 운동이고, 그 운동들 중에 바우하우스도 있는데 둘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쓰고 있는 1번이 답입니다. 2번의 예술 사조에 대한 역사적 접근을 통해서 예술과 사회 상호 관련성을 논증하고 논증 밑줄. 이 글은 설명문입니다. 이해를 목적으로 하는 논설문이 아닙니다. 알았죠? 논증이란 단어만 봐도 우리는 틀렸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2번 선택지 전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예술 사조할 때 사조는 밑에 써놓으세요. 한 시대 일반적인 사상의 흐름을 사조라고 합니다. 알았죠? 한 시대의 일반적인 사상의 흐름. 그럼 예술 사조에 대한 역사적 접근을 통해서 예술과 사회의 상호 관련성에 대해서 논증하고 있다. 말 안 되죠. 3번. 서로 대립되었던 예술 사조의 목표의식을 비교한다. 대립은 잘못된 말이에요. 얘하고 얘는 대립적이지 않습니다. 예술공예 운동의 한계를 바우하우스가 극복하려고 노력한 거고, 됐죠? 그 노력이 가치가 있답니다. 됐죠? 예술의 본질을 탐구하고자 했다. 예술의 본질도 X. 자본주의적 생산체계의 모순은 어느 정도 말이 돼요. 대량 생산 공업체제. 예술 사조 간의 경쟁을 격화시켜. 경쟁. 예술 사조 간의 경쟁을 격화시켰다. 경쟁은 X시켜. 이 단어 잘못된 거 알죠? 5번의 예술, 현대예술의 기원 X. 틀렸죠, 그죠? 중심 내용은 1번이 답입니다. 결국 이 1번은 이걸 전체의 중심 내용을 묻고 글의 구조를 묻는 문제입니다. 됐죠? 2번에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거. 1851년에 만국박람회는 아르누보의 정신을 표방하기 위해 개최됐다. 바우하우스는 우수한 표준의 제작을 위해서 제품의 아름다움을 배제했다. 일단은 만국박람회는 이제 기계시대가 왔어 라는 걸 알리는 거고, 2번에 아름다움을 배제한 게 바우하우스는 아닙니다. 바우하우스의 목적은 뭐죠? 손노동과 아름다움과 대중의 향유를 목적으로 합니다. 됐죠? 3번에 신흥 부르주아들은 화려한 장식의 수공예품을 사들였겠죠. 돈이 있으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중세 귀족과 같은 지위에 오른 건 아니었다. 4번에 바우하우스는 수준 높은 제품의 대중적 향유를 위해 예술과 장인의 손노동과 그 다음에 공업 생산을, 대량 생산을 융합했다. 대중의 향유를 위해서. 됐죠? 답은 4번이 답이네요. 그 다음에 중세시대 공방에서는 기능적 장인과 조형장인의 협력적 작업은 중세시대의 공방이 아니고 바우하우스의 공방입니다. 됐죠? 답은 4번이 답이었다. 3번 문제를 보면 노동자가 노동으로부터 소외됐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의 이유를 보기를 참고해서 설명한 것 중 적절한 걸 찾는 겁니다. 보기를 잘 봐야죠. 그럼 기계적 대량 생산 체제가 노동자를 노동으로부터 소외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것은 기계제 때문이 아니다. 됐죠? 이 소외는 보기에서 얘기하면 기계 때문이 아니었다. 뭐 때문이었는데? 그건 바로 테일러주의 때문이었다. 테일러주의는 뭡니까? 과학적 관리다. 됐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테일러주의 때문이었다. 이건 뭐냐? 과학적 관리다. 이 과학적 관리 때문에 소외됐다는 거 이유 다 제시하잖아요. 그죠? 과학적 관리의 주창자였던 테일러가 정립한 노동관리 방식을 말하는데 그것의 핵심은 노동과정에서 구상과 실행을 분리함으로써 노동자들의 숙련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관리자는 실행과 분리된 구상 기능을 독점하여 노동과정을 실질적으로 통제했고요. 또한 관리자는 노동의 생산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노동자들의 직무를 세분화한 다음에 시간 단위로 계획했습니다. 따라서 밑줄 거 노동자들은 이러한 계획 과정에 참여할 수 없었어요. 기회가 주어지지도 않았어요. 자신이 행하는 과정이 무엇인지도 이해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노동으로부터 소외된 겁니다. 됐죠?
그럼 이유를 보기에서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에 생산기술의 고도화 밑줄. 이것 때문에 노동자들이 기술을 이해하지 못해서 노동으로부터 소외된 건 아니죠. 관리 때문입니다. 기술 때문이 아닙니다. 고도의 기술이라 노동자들이 이해 못하니까 노동으로부터 소외됐다. 보기에 없죠. 그 다음에 노동자의 숙련이 제거됨으로써 결국 노동자의 생산성이 기계의 생산성을 능가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소외됐다? 아니죠. 일단 앞부분에 노동자의 숙련이 제거된 건 어느 정도 말이 되지만 그것 때문에 기계보다 생산량이 적어서 소외됐다는 건 잘못된 말입니다. 근데 3번에 자신의 작업에 대한 자율성이 배제됐죠. 참여할 방법이 없어졌어요. 참여를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노동자가 생산체제의 부속품 같은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다 뭐 때문입니까? 테일러주의, 관리 때문입니다. 됐죠? 근데 결국 과학적인 관리를 하면서 노동자들이 일에 참여하지 못하고 일의 즐거움을 못 느끼는 거죠. 단지 그냥 기계와 똑같은 부속품이 돼버린 겁니다. 3번이 정답입니다. 4번의 노동자의 직무가 시간 단위로 세분화된 것도 맞긴 맞는데 보기에 있었죠. 작업 과정에서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소요됐다는 건 말이 안 되죠. 5번에 노동자가 노동의 계획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중세 공방 도제와 같은 처지에 놓인 건 아니죠. 다른 처지에 놓인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었습니다. 4번 문제는 보기를 보면 여러분 가는 언제라고 알 수 있죠. 예술, 공예, 운동의 작품이고 나는 바우하우스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 이 글 전체의 중심 내용을 여러분들이 과연 이해했느냐를 묻는 겁니다. 됐죠? 둘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정확히 알고 있느냐. 그래서 1번에 가우디에 만든 의자는 정말 아름답죠. 그래서 가에서 기계 생산 체제를 배제하고 공업화를 부정하고 수공예의 장식성을 살려 단조롭지 않은 아주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었네. 그 다음에 2번에 브로이어는 나에서 규격화된 재료를 사용하여 부품 표준화를 통한 제품의 대량 생산을 추구했네. 맞죠? 부품을 표준화시켜요. 그래서 가격을 낮춰요. 그래서 대량 생산을 할 수 있으면 대중들이 향유할 수 있죠. 2번은 맞는 말입니다. 보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와 달리 나는 공방 내 예술 담당 장인과 수공예 담당 장인의 협업에 의해서 맞네요. 바우하우스의 특징 아닙니까? 나가 바로 바우하우스입니다. 바우하우스의 특징 정확하죠. 3번도 맞는 말입니다. 4번은 근데 나와 달리 가는 밑줄과 제품이 대중향유라는 목적이 아닌 원래 예술, 공예, 운동도 대중의 향유를 목적으로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가격이 너무 비싸서 대중이 향유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가와 나는 대중의 향유를 목적으로 했어요. 단지 가가 너무나 고도의 장식성만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대중화가 안 된 것이죠. 그래서 나와 달리 가는 제품의 대중적 향유라는 목적이 아닌 고도의 장식성만을 목적으로 생산됐다는 문장은 잘못된 문장입니다. 앞에 있는 게 잘못된 거예요. 대중적 향유라는 목적이 아닌 말이 잘못된 거다. 답은 4번이다. 가와 나는 모두 중세적 수공의 예술성을 복원하려는 목적은 둘의 공통점이었다. 이렇게 이해하고 문제를 푼 거예요. 이해되셨죠? 수능 완성에 지금 비문학, 유형편의 비문학점이 4지문인데 4지문 중에서 가장 쉬운 지문입니다. 거의 한 3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다 맞힐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4등급 이하나 5등급 정도 되면 구조도 안 보이고 이해가 안 되는 단어들도 좀 있고 어휘들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 이해가 부분적으로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문제 풀 때 감으로 풀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없애려면 아까 선생님이 수업 첫 번째 앞부분에서 얘기한 것처럼 1단계, 2단계 공부 방법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체화시켜서 반복적으로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지문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다음 동영상 시간에 만나기로 하고요. 여러분들 지금 7월 중순이 다가오는데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 9월달 여름방학이고 9월 모의 수능을 봐야 됩니다. 일단 여름방학 잘 보내셔서 좋은 결과 만들도록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하고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수업 듣느라고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